자, 우선 이제 원의 방정식 하면은 말 그대로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원을 나타내는 식이죠.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그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요겁니다.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요렇게 쓰면 이게 좌표 평면에서 원을 나타내죠.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것이 원을 나타내게 됐을까? 얘가 왜 원을 나타내는 식일까? 설명할 수 있니 얘들아? 그치? 내가 0,0에서부터 자 거리가 요렇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하나 잡는다면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y좌표 그리고 이 반지름 그러니까 요 거리 요거 사이에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피타고라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x1이고 여기 길이가 y1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돌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결국 반지름이 r인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지름이 r인 1이 되는 거지.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이 식을 만족시킬 테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첨자 이렇게 떼버리면 이걸 만족시키는 점들이 바로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0,0에 있는 원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였고 얘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하면 얘가 바로 중심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그렇죠. 0,0에서 지금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들어간 거니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쓱 보면 어떤 원들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는 민영아 중심이 어디고? 중심이 5,-1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2인 원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성은아, 만약에 네가 중심이 0,-8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의 방정식을 하나 쓰고 싶어. 그러면 자, x는 평행이동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중심의 y좌표가 -8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의 제곱이라고 쓰면 좋을까? y 플러스 8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 만약에 중심이 3,-2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민서야,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원에 뭘 구해놓으면 좋을까? 방정식 쓰기 위해서 중심이 여기고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요 점과 0,0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그게 내가 찾으려는 원의 뭐가 될까?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반지름을 먼저 찾아놓으면 좋겠네요. 반지름 얼마일까요? 그죠? x좌표가 3 차이 나고 y좌표가 2 차이 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3이구나. 그러면 재현아, 원의 방정식 뭐라고 써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쵸? 네, 요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원의 모든 걸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면 예를 들면은 자, 여기 1,0과 7,4가 어떤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지름의 양 끝점, 요 양 끝점이 지금 1,0과 7,4란 얘기잖아. 그러면 보라야, 이 원의 중심은 이 두 점의 어디라고 볼 수 있죠? 중점이라고 볼 수 있죠. 중점 찾는 식 기억나죠? 얘네들의 중점 찾으려면은 x좌표끼리 어떻게 해서?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러면은 몇 컴마 몇이 될까? 맞아요. 4,2가 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이 원의 뭐가 돼요?
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거리 구해보면 얼마일까? 계산해 주세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2니까 2루트 13이죠? 지름이 2루트 13이니까 그럼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루트 13인 이런 원이구나. 자, 그럼 혜원아, 이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쓸까?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그치, 13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을 주어주면 우리는 그 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요 페이지에 맨 끝에 21번, 22번 요 답 한번 찾아봅시다. 21번, 22번 답 찾아주세요. 자, 예안아, 21번 답은 그지? x 플러스 5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라고? 5. 그렇죠. 그 다음에 수호야, 22번 답은 오케이, 잘했습니다.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랬는데, 여러분 원을 그렸는데 만약에 내가 그린 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중심이 있는데 원을 그렸더니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원은 어느 축에 접한 거죠? x축에 접한 거죠. x축에 접하는 원은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이 반지름이 x축에 접했다.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곧 중심의 무슨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있잖아, 이 길이. 이 길이가, 요 길이가 곧 이 점의 무슨 좌표와 같아? x좌표, y좌표 중에? y좌표와 같죠, 그쵸? x좌표는 여기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y좌표가 여기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x축에 접했다. 그러면 x축에 접했다. 어떤 원이 x축에 접했다 라고 하면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곧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 씌우는 이유 알겠죠? 원이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x축에 접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꾸로 y축에 접했다. y축에 접했다 그러면 민영아,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은 거야? a의 절대값과 같은 거죠. 그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여기 있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재현아, 얘가 x축에 접했다는 얘기는 얘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랑 같아? 네. 반지름이 마오면 안 되지. 반지름은 5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x축에 접했으면 y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 그러면 원방 불러줘, 재현아. 네. (5라고) 하면 안 되고 루트는 더 안 되고 25죠. 25. 그치? 자,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번에는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해요. y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거를 생각해 보면, 자, 요 친구는 반지름이 얘 하나 얼마일까? y축에 접했으니까 너무 큰데 반지름이? 중심이 2, 마이너스 7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어요.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원이 y축에 접했어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2죠, 당연히. 그치? 여기 길이가 반지름인 거니까, 여기 반지름인 거니까 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써야 돼? 네, y 플러스 7은 4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y좌표를 갖고 오시면 되고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x좌표와 y좌표가 절대값이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반지름이 얼마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딱 봐도 반지름 얘는 2일 거고 얘는 반지름 4일 거고 얘는 반지름이 6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반지름이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1사분면에 있대요. 그러면은 성은아 1사분면에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이 5야.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까? 중심이 몇 콤마 몇? 5 콤마 5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2사분면에 있어요. 2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5 콤마 5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네. 반지름이 정해져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그 4분면에 맞게 여기 부호를 잘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 나오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89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인형아 무슨 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보통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로 앞전 페이지까지 사용했던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얘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당연히 표준형으로 표현이 돼야 원의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49번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승원아 뭘 만들어내야 된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딱 보면 x제곱과 4x가 보이니까 자,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상수 얼마가 필요하죠? 그죠?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4가 필요해. 그 다음에 또 y제곱이 보이고 플러스 6y가 보이니까 상수 얼마가 필요해요? 9가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 여기 들어있던 마이너스 9라는 상수항 넘겨버리고 자, 새롭게 내가 더해준 게 총 13이니까 여기다가 13을 이렇게 더하면 이제 표준형으로 바뀔 준비가 됐고요. 그럼 표준형 바꿔주겠습니다. 재현아 얘가 뭐가 됐다? 그렇죠? 뒤에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얼마? 22 이렇게 만들어주면 표준형이 완성됐죠? 그러면 중심도 보이고 원의 반지름도 보인다. 자, 그럼 바로 밑에 50번으로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50번 답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이제 이거 바꿔보면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하고 오른쪽도 4가 되겠죠, 그쵸? 이거는 뭐 원의 방정식 하다 보면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다음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54번 문제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자, x 플러스 5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변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넘어가고 얘 하나 상수 얼마가 지금 더해져야 되니 추가로? 41이 더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변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40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어떨 때 원의 방정식이 안 될까? 그지? 이쪽에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정상적인 원의 방정식이려면은 이 부분이
r 제곱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만약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거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원이 되도록 그랬으므로 얘가 0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K는 20보다 작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거 넘어가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단원에서 직선을 빼먹을 수 없는데 원과 직선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단원에서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접선, 그치? 접선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 접선도 사실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원과 이 직선은 몇 번 만나요? 2번 만납니다. 그죠? 교점이 2개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얘처럼 이렇게 딱 원 끄트머리에 원이 살짝 닿아 있으면 요거는 한 번 만나는 거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접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지금 이 원과 이 직선이 더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되면 만나지 않는 상황이 오는데 물론 이 상황을 판별식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교점의 개수를 항상 판별식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이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판별식보다 더 많이 쓰고 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은 도형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별식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 보면 반지름이 R이고요. 이 D라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이 직선이 원의 중심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이 원의 반지름보다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D가 R보다 작습니다. 그쵸?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아.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원과 2번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와 R이 똑같으면 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접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판별식보다 요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게 문제 풀기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 D가 멀어진 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져서 직선이. 그래서 반지름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맨날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D를 구해야 돼. D가 뭔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곧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쵸?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일 때 이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혜원아 뭐였더라? 진짜 쉽다. 주시 알아요? 안 물어봤어요. 네. 힌트 여기 루트 여기 절대값 어이구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맞아요. 그쵸. 요거. 네, 그래서 전에 뭐 1학기 때 워낙 많이 썼던 공식이고요. 원 단원에서도 계속 써야 되는 공식입니다.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공식.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럼 얘를 이용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야. 과연 6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생긴 원이 있고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때 이 원이랑 이 직선이 몇 번 만나겠느냐 그걸 조사해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니? 우변 8이죠. 8. 그치? 그래서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인 원입니다. 자, 그러면 소호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원과 이 직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조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뭐예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원이랑 이 직선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 이걸 이제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치? 이게 필요하지. 그치? 이걸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죠. 네, 그것을 우리는 D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점과 직선 공식을 통해서 얘를 구한다면 해봐 소야. 루트 분의 절대값 6 플러스 6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루트 13분의 13이죠. 그럼 결국 뭐야? 루트 13이네. 자, D값을 구해봤는데 그 D값이 반지름 2루트 2보다 반지름보다 어때요? D값이 크죠? 그쵸? 크다. 이거는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니까 지금 그려진 그림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이게 일단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 접선에 대한 문제나 다른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7번, 8번이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조사하시오라고 했는데 판별식 쓰지 마시고 그냥 방금 말한 개념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8번 한번 찾아보세요. 8번. 얘가 과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몇 번 만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계산해봐. 자, 여러분 이것도 점과 직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죠. 그리고 요 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자, 우리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거리를 싹 구해보면은 거리가 루트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크냐 반지름 3이 크냐 이게 지금 궁금한데 자, 누가 큰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제곱을 해도 되겠죠? 제곱하면은 뭐 2분의 25가 되겠네요. 2분의 25가 클까요? 9가 클까요? 누가 봐도 얘가 큽니다. 이게 커요. 그러면 D가 R보다 크네. 그게 무슨 뜻이야, 재현아? D가 R보다 크다고요? 예. 그러면 안 만나는.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도 계속 지금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자, 이번에는 요 원과 요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K의 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번 문제를 풀려면 원의 중심인 0,0과 그 다음에 직선 EX-Y 플러스 K는 0 사이에 거리를 우선 구해야 되겠네. 민서가 한번 해볼까? 뭐라고 써야 돼요? 루트 5분의 K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K 맞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승원아, 얘가 이 원의 반지름인 2루트 2보다 어때야 돼? 얘가 얘보다 거리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직선이. 얘가 반지름보다 작아야죠.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정리하죠? 어떻게 정리하죠? 이거? 제곱
접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고 양변에다가 루트 5를 곱해. 그러면 절대값 k가 얼마보다 작다? 2 루트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기억해요?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아요. 그러면 k의 범위가 뭐였더라?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죠? 누구와 누구 사이로? 마이너스 2 루트 10과 플러스 2 루트 10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그래서 요 범위에 들어가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몇 개만 풀어볼게요. 그 옆에 라인에 17번 한번 해봐 얘들아. 17번. 방금 푼 거랑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계산이 약간 요거보다 복잡합니다. 17번 해보세요. 만 안 하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도 중심 찾아보면 표준형 바꿔볼까요? x-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쪽 얼마예요? 4.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5,0이고 반지름이 2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거리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5 플러스 k죠. 요것이 반지름 2보다 어떠면 된다? 작으면 된다 명제야. 그치? 작으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k 플러스 5의 절대값이 2 루트 2보다 작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k 플러스 5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한 다음에 플러스 5를 이제 어떻게 해준다? 자, 빼준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2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이 만나게 될 거는 접하는 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구하게 될 거거든요. 아까 접한다 그러면은 D하고 R이 어떻댔죠? D하고 R이 똑같을 때가 접할 때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 루트 2인 상황이니까 자, 예안이 해보자.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 D 구해주세요. 요랑 요거 사이의 거리 D. 루트 2분의 절대값 집어넣어. 직선에다 집어넣어. 점의 좌표를 직선에 집어넣어. 그쵸? 그러니까 3 빼기 1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지금 접해야 되니까 얘하나 뭐하고 똑같아야 돼? 반지름 2 루트 2하고 똑같다. 요것이 이제 접선을 구하는 요령이죠. 그럼 양변에다 루트 2 곱하면은 k 플러스 2가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k 플러스 2가 풀마 4란 얘기고요. 자, k 값은 승우야 얼마 또는 얼마? 맞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k 값을 구하면 이게 접할 때가 되겠죠. 접할 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접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응용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 자, 밑에 있는 문제부터 볼게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현의 길이. 자, 22번이에요. 다음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는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고 얘랑 만나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이 원의 반지름이 4잖아요. 반지름이 4인 거를 어디다가 표시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반지름이 아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치? 여기까지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4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부터 이제 이 직선까지 요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구했던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가 D다. 그래서 이 D 값을 방금 전과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이 0,0이고 직선이 x-y-4는 0이니까 얘 하나 D는 뭘까? 루트 2분의 그럼 결국 그냥 4인 거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D 자리를 우리가 2루트 2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돌릴 수 있겠네. 피타고라스 돌리면 여기가 뭐가 돼요? 뭐니 얘들아? 여기도 2루트 2죠. 자, 그럼 이거 여러분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여기 길이하고는 무조건 어때요? 같아요. 그쵸? 현이 갖는 성질이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90도로 딱 내리면 반으로 쪼개지거든. 그래서 여기가 2루트이면 옆에도 2루트이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이 현의 길이는 얼마라고 쓰면 돼? 4루트 2라고 쓰면 됩니다. 그쵸? 4루트 2 이렇게 푸는 것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25번 문제는 뭐냐면 자, 다음 원 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직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이랑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겠어? 여기쯤이겠지, 여기쯤, 그치?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직선까지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요. 그 수선을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얘를 연장해가지고 쭉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은 자, 이 선이 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이 생기는데 자, 누가 봐도 이 아래에 있는 점이 이 직선에서부터 가장 어떤 점? 가장 가까운 점. 여기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어떤 점? 가장 먼 점이 되겠죠. 그쵸? 이 직선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문자 m, 최대값은 잘 생각해봐. 최대값은 자, 우리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이거를 계속 뭐라고 했었죠? D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최대값은 D에다가 자, 이 위에는 뭐지? 원의 반지름 R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더해놓으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D에서 원의 반지름 R을 어떻게 한 거? 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D-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형의 문제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야. D랑 R이랑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원의 중심이 0,0이고 직선이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이니까 자, 얘 하나 거리 구해줘. 루트 2분의 8 그쵸? 그러면 4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럼 얘 하나 가장 먼 거리는 이 D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한 것? 더한 것. 근데 반지름이 루트 2네요. 그럼 답이 얼마일까? 5루트 2.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자, 이 D에다가 반지름 어떻게 한 것? 뺀 것. 그럼 뭘까? 3루트 2. 좋아요. 3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한번 해봅시다. 96페이지에 내가 지금 위에 두 개 풀어줬고요. 나머지 네 문제 있죠? 23, 24, 26, 27. 자, 요거는 지금 풀어주세요. 시작. 여기 밑에 23번은 민영아 답이 뭐였죠? 4, 그쵸? 4. 그 다음에 24번은 보라 답이 뭐 나왔어요? 2루트 11. 그 다음에 26번은 승원이 네.
2 플러스 루트 13. 2 마이너스 음, 13 말 루트 14 마이너스 그래. D에서 R을 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루트 13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수호. 뭐라고요? 자, 해보자, 수호야. 표준형으로 바꿔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자, 그럼 그림을 그리랬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아이고, 원을 하나 그리고 지나가는 직선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 여기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반지름이 5인 거야? 반지름이 5라고?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루트 5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1과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예안이 해봐. 루트 5분의 절대값 그치? 그러면은 결국은 루트 5분의 10인 거니까 2 루트 5가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럼 수호야, 여기가 지금 2 루트 5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5 찾는 거 아니구나. 그림을 이렇게 바꿀게요. 얘가 직선이 여기 있다라고 바꿀게요. 여기 있다. 자, 그러면 2 루트 5가 어디인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가 2 루트 5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가장 먼 거리랑 가장 가까운 거리 구할 거니까, 자, 가장 먼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지? 그래서 요 놈에다가 반지름을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3루트 5. 그 다음에 최소값은 요 놈에서 반지름 빼는 거니까 얼마? 루트 5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이 원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기다 이제 접선 얘기만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접선 얘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뒤에 한 장이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여기 한 장 마무리하고 새 교재 시작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화요일 올 때까지 요 프린트에 남아있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 한번 쫙 풀어가지고 오세요. 기억이 좀 나야지 우리가 수업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개념 원리는 180까지, 그리고 RPM은요 안 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명제까지는 다 시험 범위니까 RPM이 55쪽까지가 명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어 있으면은 보내줄게요. 보내줄게요. 여기까지만.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직 요게 안 끝난 사람들은 여기 옆에 대강의실로 가가지고 대강의실에서 마무리 해봅시다.